핵심 증인의 법정 증언 이후 검찰의 공작적 행태가 갈수록 그 도를 대가고 있습니다. 증인에 대한 협박이 편법과 반칙을 넘어 범죄 수준의 불법으로까지 치닫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20일 2차 공판에서 한만호 증인이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한 뒤 궁지에 몰린 검찰은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가름될 위증죄 수사를 언급하며 공개적으로 증인을 겁박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도 모자라 최근 와병 중인 한만호 증인의 부본을 직접 찾아가 겁박했다고 합니다. 8순이 넘는 증인의 노 부모에게 검사가 직접, 그것도 병 중인 분들에게 당신 아들이 진술을 번복해서 출소가 어렵다, 옥살이를 더할 수 있다는 요지로 협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증인의 부모를 겁박한 검사는 자신의 불법에 대한 반성도 없이 조사관을 대동하고 이번에는 한만호 증인을 서울구치소로 찾아가서 증인에게 부모를 협박한 얘기를 언급하면서 사실상 증인의 법정 증언의 번복을 강요하는 범죄의 수준의 만행을 자행했다고 합니다. 이는 공권력의 이름을 빌린 용납할 수 없는 비열한 위증교사로 명백한 인권유린입니다. 앞서 이 사건의 유일한 직접 증거이자 핵심 증인인 한만호 씨는 수감 상태로 외부와 단절된 채 근 80여 차례에 걸쳐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불려가 조사를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여기서 이 사건의 제보자로 알려진 남모 씨에게서 겁박을 받았고 이 때문에 검찰이 원하는 허위 진술을 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기소 이후에도 검찰에 계속 불려나가 법정에 나오기 전까지 쇠뇌받다시피 검찰로부터 진술 내용을 반복적으로 주입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한만호 증인의 부모에게까지 강압수사에 날선 칼날을 들이대며 법정에서 양심과 진실에 따라 증언한 한만호 씨에게 또다시 검찰에서의 허위 진술을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만호 씨의 어머니가 와병 중인데 검사와 그 수사관 두 사람이 찾아가가지고 당신의 아들이 얼마 있지 않아 출소할 예정이었는데 진술을 번복하는 바람에 출소가 어렵게 됐다.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는 취지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들이 다시 한만호 씨를 서울구치소로 찾아와가지고 그 내용을 그대로 전달해 준 겁니다. 그래서 한만호 씨가 이런 상태에서는 내가 더 이상 증언할 수 없다. 상세하게 적어서 재판부에다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판 과정을 통해 검찰이 제시한 유일한 직접 증거인 한만호 증인의 검찰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물적 증거인 증인의 휴대폰 복원 기록 역시 모두 거짓임이 법정에서 밝혀졌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의 유일한 직접 증거인 증인의 검찰 진술이 진실이라 하면서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물적 증거로 증인의 휴대폰 복원 기록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증인은 자신의 휴대폰에 입력된 한 총리의 전화번호와 관련해 2007년 3월경 한 총리가 자신의 휴대폰으로 직접 전화를 걸어와서 전화번호를 알게 됐고 한밀 H로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한 것으로 진술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공소장에 적시한 시기에 증인이 한 총리와 수차례 직접 통화를 했고 사건과 장소를 정해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로 증인의 휴대폰을 증인의 부모로부터 이미 제출받아 그 복원 기록을 법정에 제출했습니다. 다시 말해 검찰이 제출한 증인의 휴대폰 복원 기록은 지난 2차 공판의 법정에서 검찰의 진술을 번복한 증인의 증언에 대한 신빙성과 진실 여부를 가리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물적 증거였습니다. 그러나 검증 결과는 검찰의 주장과는 달리 오히려 증인의 법정 증인이 진실임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임이 확인됐습니다. 즉 증인이 한명숙 전 총리의 전화번호를 알게 된 시점은 검찰이 주장하는 2007년 3월이 아닌 8월 하순경이었다는 것이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통해서 확인된 것입니다. 요약하면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시기에는 증인이 한 총리 전화번호를 알지 못했고 증인의 휴대폰에 입력한 번호로 직접 통화를 해서
불법 자금을 수수했다는 검찰의 공소 사실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거짓임이 또다시 증명된 것입니다. 이로써 검찰이 이번 사건을 기소하면서 구성한 공소사실의 핵심적 근거는 모두 거짓임이 밝혀졌습니다.